자, 지금부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계표는 일단 서식을 한번 보시면, 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구분해서 매출을 집계해서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다시 과세 매출분과 면세 매출분, 그리고 봉사료로 이렇게 구분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 서식은 여러분이 매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매출 입력을 할 때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은 카과로 입력한 것이 반영이 될 것이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분은 현과로 입력한 것, 그리고 면세 매출분은 신용카드는 카면, 현금 영수증은 현면으로 입력한 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신용카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금액을 따로 이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사람이 그거를 사후에 나중에 결제할 때 이거를 뭐 계좌 이체하거나 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여기에 다시 카드 과세 매출분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매출로 신고했는데 카드 매출로 또 신고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계산되죠. 그래서 카드 매출에서는 이 부분을 차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중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에 이제 국세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차감을 하고 여기에 표시를 안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카드 국세청에서 줘야 되는 금액보다 신고된 금액이 작으니까 매출이 누락된 것 같다라고 연락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중에 카드로 발행된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는 일단 업무 순서를 보면 먼저 이제 매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자료를 입력을 하면 집계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순서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자, 개인 사업자고요.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이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이 회사는 매장 매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매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파는데 매장에서도 팔고 온라인에서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전년도에 이 사업장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법인 사업자는 소매업을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개인 사업자는 받을 수가 있지만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이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은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고 또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자,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받았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은 매장에서의 매출이 얼마, 온라인 매출이 얼마, 현금 영수증도 매장과 온라인 매출 이렇게 구분해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자, 온라인 매출은 또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참 좋은데 이런 거 정리 못 해주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온라인 매출은 사이트가 보통 여러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별로 들어가서 매출을 조회를 해야 되고, 그 매출을 구분해서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로 여러분이 다 구분을 해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이제 온라인 매출 명세서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각 뭐 KG 이니시스, 뭐 모빌리언스, 네이버페이 등등, 카카오페이 등등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매출 내역을 그냥 쭉 출력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줬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회사에서 준 매출을 쭉 매출 내역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카드 매출 따로 얼마 이렇게 구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성 매출이라고 해서 현금성 매출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매출, 그냥 계좌로 이체된 매출, 가상 계좌 매출, 또 핸드폰으로 결제한 매출,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거를 매출 증빙 종류별로 다시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드 매출은 그대로 카드 매출, 현금성 매출은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된 게 있는지,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된 거 있는지, 나머지는 비정규 증빙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은 뭐 카과로 입력을 해야 할 것이고,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매출로 입력할 것이고, 현금 영수증 매출은 자, 여러분이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조회를 해서 또는 스크래핑을 해서 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영수증 매출을 추가로 또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현금 영수증 매출은 온라인에서 발생을 했건 또 매장에서 발생을 했건 전부 홈택스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전부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온라인 매출에서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추가로 또 입력을 하시면 이중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카드 매출의 경우에는 그 매장에서 발생한 그 카드 매출에 대해서만 홈택스에서 합계가 집계가 되고요.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한 것은 이 카드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거래처의 그 홈택스 조회에서는 이 카드 매출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카드 매출은 그 홈택스 매출 플러스 추가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 증빙은 이제 카드 매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은 뭐 계좌 이체라든지 가상 계좌 이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건별 매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반영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온라인 매출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인데요.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월별로 합계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월별 합계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도 월별로 합계가 조회되는데 현금 영수증은 이 조회된 내역을 보고 월별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또는 현금 영수증은 건별로 스크래핑이 되기 때문에 스크래핑한 자료를 전표 전송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그 자료를 거래처로부터 그리고 홈택스로부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